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2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오는데 이제 선거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느끼는 게 이제 명함을 주더라고요. 벌써 명함? 네. 갖고 제가 이제 누가 딱 입구 앞에 제가 늘 나가는 입구 앞에 파란색 옷을 싹 입고선 굉장히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보온이 잘 돼 보이는 파란색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명함을 주셔서 제가 명함을 받으면서 동작 갑에 나오시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강희용. 그런 것 같아요. 갖고 꼭 당선되세요 하면서 이렇게. 정정합니다. 강희용 위원장은 동작을입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지금 여기에 명함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름 보고 뽑나요? 번호만 확인하고 그렇지, 무조건 색깔만 1번. 혹시 모르니까 색깔까지 무슨 옷 입었나까지 확인하고 그쪽이구나 하면서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습관적으로 1번을 찍으시잖아요. 근데 받으면서 이렇게 꼭 당선되세요 하면서 이렇게 내가 했던 기억나고 내 앞 사람도 잘 받아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요런 걸로 이제 명함 돌리시는 분들은 이제 반응을 알거든요. 내가 줬을 때 반응이 어떤지. 근데 아마 그분 연속으로 좀 기분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주실 우리 세 분의 패널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도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 이제 그렇게 좀 명함 이렇게 좀 하고 홍보한 적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당선 운동 해본 적은 없었죠? 저는 선거 주로 운동은. 춤추러 다녔습니다. 아까 선거 운동도 해본 적 있어요? 예, 선거 운동 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낙선했던, 그러니까 박근혜가 당선됐던 그 해의 대선 캠프에서도 네네네. 선거 운동 했었어요. 그때 이제 춤도 추시고. 예, 이빠이 쳤죠. 이빠이 죄송합니다. 네. 매우 쳤습니다. 매우 춤을 추셨고. 야, 기대가 되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요즘에는 예전에 그 영화 때문에 그런지 그 강동원 씨 나왔던 영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붐바스틱을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한동안은 또 붐바스틱 이거 하면서 선거 운동도 많이 하셨는데, 자, 선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사춘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 집이 많아서 고민이신 오사춘기님. 정책이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요즘에 죽겠습니다. 네. 맨날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레트로 감성 때문에 혜은이하고 심수봉 노래가 갑자기 나와서 거기에 꽂혀서 한참 이렇게 그 노래를 들었던 한 주였어요. 이거 원래 뭐 하나 딱 꽂히면은 계속 듣게 돼 있어요. 그 유튜브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무슨 옛날 노래가. 그러니까 원래 아마 이제 새날 이제 유튜브로 접하시는 분들도 요 이슈 딱 들었다가 또 재밌으면 또 딴 것도 계속 찾아 듣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인데 심수봉 씨 노래 잘하시잖아요. 네, 혜은이 노래도 되게 좋고 들으면 들을수록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저는 혜은이 씨에 대한 그 추억은 많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대신 노래는 기억이 나요. 왜냐 하도 그때 막 열정 이런 거 많이 부르셔가지고 노래자랑 진행할 때 보면 기차 그 호남 기차? 그거는 남행열차. 남행열차는 그 김수희 씨입니다. 김수희 씨. 자, 거기서 이제
네, 마차님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남행열차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우리 마차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어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뭐 특별한 일 없으셨고. 없었습니다. 네, 오늘 약간 의상이 약간 좀 약간 레이스 달린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뭐 공주 오늘도 약간 목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레이스를 이렇게 싹 해서 마치 네. 그 예전에 그 스타일이 어떤 그 책 제목. 프레피로 책 프레피로, 제목이 예. 떠올라요. 나비 부인. 원래 공주가 못 되는 애들이 공주이고 싶어 하는 거죠. 조 무슨 목사님이 좋아하셨다는 그 나비 부인 생각나는데. 매우 자, 동부의 매우 비싼 네. 사립학교의 교복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나시고. 자,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으셨다고 하니까 요즘엔 집회는 별로 어때요? 근데 요즘 집회 안 하니까요. 네네네. 좋아요. 거의 다 하긴 집회했던 거 거의 다 많이 좀 해결됐네요. 어떻게 보면 그 검찰 개혁도 지금 맞습니다. 그죠 많이 저 이루어졌고. 당분간은 따뜻한 집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 그 지난주에 네. 이기 씨그 건강 검진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결과 나왔어요? 결과는 이제 요번 주 확인하는데 일단은 그날 4시경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딱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때 보면서 했어요? 끝나고 아니, 나서. 아. 끝나고 같이 나서 또 한 했으니까. 번 더 이제 또 미팅을 해요. 의사 선생님을 아. 2번 미팅을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뭐 때문에 뭐 혹시 불편한 데 없냐 물어보시고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그 결과 4시경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시면서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 위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요. 그 위아래, 그쵸 위아래. 위에 다 보여주는데 너무 깨끗하더라고 선명하게. 그래서 특별한 건 없다.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띄었어요. 그 살갗을. 곱창에서? 곱창을 조금 좀 띄어가가지고. 그게 대창이네. 예, 이제 그게 이제 조직 검사예요. 혹시라도 또 뭐가 있나. 그러니까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 봤을 때도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검사를 하나 봐요.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먹는 곱창 있잖아요. 네네. 그게 거꾸로 뒤집은 거라면서요. 예. 맨들맨들한 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거꾸로 뒤집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면 아. 우리나라가 곱창이 비싼 이유가 세척하는 것 때문에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세척이 어렵다고 그러더라. 곱창 하시는 분들이. 그거 전부 다 무슨 표백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표백제로 너무 세게 하면 맛이 없고 예. 이게 조금 덜 하면은 냄새가 그 나고. 녹말가루하고 적절하게. 원래는 녹말가루 식초로 되게 오래 담그고 손을 일일이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표백제로 넣고 박박 빤대는데. 아니 근데 예. 그 얘기 좋은데 아니 제 그 대장 얘기하다가 너무 곱창 얘기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금 장기를 지금 검사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예. 네. 맛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 곱창이래. 대장도 뭡니까 하나의 음식물을 보관하는 그런 집의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가 뭐냐? 집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이어지나요? 이렇게 이어지죠. 뭔가 담고 있으면 집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집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뭐 부동산 정책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내가 살고 싶으시면 얘기하셔도 되고 뭐 비싼 집 뭐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집들 아니면 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뭐 등등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편안하게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자, 오랜만에 그럼 가위바위보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제 1등이네요. 가위바위보. 자, 꼴찌.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은 저는 3등. 뭐야?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1등이라면서. 그래 1등 할게요. 제가 네. 1번 할게요. 예. 순서대로 합시다. 저기 마차. 마차님. 네. 요즘에 계속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네. 원서를 그러면 매일 쓰다 보니까. 1, 2, 3, 4. 네.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이름이 헷갈리세요. 몇 개월째 하셨죠? 아니, 지금 오래 하셨잖아요. 생각보다 벌써 네. 5개월이에요. 네. 생각보다 5개월이고. 그러니까 이름을 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루 됐으면. 종일 원서를 쓰다 보니까 네. 사람 이름이 헷갈려갖고. 저기 거기 유학 예, 그거 정말 여러 사람들 이름 다르다 보니까 이번 주엔 또 다음 주죠. 예, 광주를 또 가야 됩니다. 광주에서 되게 유명한 네. 되게 유명한 기업인의 아들이 유학을 간다고 광주까지 와달라고 해서 야, 출장. 출장 상담을 네네네. 합니다. 예. 그럴 때 그 먼 거리 갈 때 있잖아요. 네. 전용 저 비행기. 기사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왕복 딱 해가지고 얼마 안 받을 테니까 네. 쓰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그맨 김일희 편입니다.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이제 이사 때문에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딱 날짜가 나온 건 아닌데 올해는 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집에 대해서 근데 너무 고민되는 게 그거야. 이사할 때 좀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일단은 요구 사항이 많은 거예요. 저희가 가족들하고 살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어머니께서는 베란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사는 집 베란다가 없어요. 빨래를 널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하게 확장을 해놔가지고 그 빨래를 이제 거실에다 널고, 그러니까 그 주부들은 베란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도 저기 빌라 거기 옥상에 갖다 놓고 예. 항아리가 일단 문제가 직접 되고 이렇게 장 같은 걸 이렇게 담가 드시나 봐요. 예. 그러시면, 그리고 예. 화분 또 어른들 있잖아요. 화분을 놓기가 애매하니까 저기 뭐냐면 창문 앞에다가 이렇게 또 따로 놨어요. 베란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름 겨울에 화분 옮기느라고 고생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보통 아드님이 그걸 하시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뭐 특히 뭐 김장이라던가 굉장히 불편한 어머니가 이제 주부로서 굉장히 이 베란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제가 이 집을 제가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만 봤어요. 방만 봤는데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건 일단 첫 번째 하나 느껴서 일단은 엄마를 위해서 베란다 있는 집으로 꼭 이사 가겠다 생각이 첫 번째가 딱 들었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가겠더라고요. 저희가 세 식구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씻는 시간이 겹칠 때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에 계시는 건 아니고 빌라인데 그 아침 시간 이럴 때는. 근데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 형은 이제 출퇴근을 하니까 근데 이제 딱 그 같이 저도 이제 일찍 행사가 잡혀 있을 때는 이제 아침 일찍 씻거든요. 그때 딱 마주칠 때 그때 이제 조금 이제 그래서 화장실 지금 2개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볼일은 딴 데서 보면 되니까 최소한 예전에는 씻고 있으면 참고 있어야 되잖아. 바닥에 하나 쓸 때는. 근데 요즘에 우리 형이 막 피곤하게 하는 게 화장실에서 예전에는 일찍 나왔거든요. 요즘에 화장실에서 유튜브를 봐. 오래 걸리는 거야. 그리고 남자가 왜 이렇게 오래 씻어? 그래서 한국 사람 괴롭히기 3가지 중에 하나가 뭐 짜장면 늦게 나오기,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맥심 커피 안 주기, 그다음에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뺏기. 이게 무슨 고문. 맞아요. 3대 고문이에요. 고문.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용하는데 그리고 이제 출근 시간에 생각보다 오래 씻어요. 샤워할 때. 내가 항상 뭐라고 하거든. 저는 진짜 빨리 씻거든요. 근데 우리 형은 너무 오래 씻어가지고 하여튼 화장실이 일단 2개 있는 데로 가겠다라는 게 또 됐고, 세 번째가 이제 그 강아지를 저희가 또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그 앞집이 없는 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빌라가 보통 이제 2집이 이제 마주보고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얘네들 가끔씩 초반에는 엄청 짖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짖어가지고 앞집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이분이 이제 막 쪽지 쓰고 이렇게 해요. 너무 좀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우리 형은 저기 무슨 문 앞에 그 현관에다가 붙이는 방음하는 거 이런 거 붙였어요. 근데 내가 그 쓸데없는 데 돈 쓴 거다. 그거 아무 효과 없다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러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그 강아지 조련사를 불렀어요. 집으로? 네. 오 그래요? 집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강형욱 씨? 그분은 뭐 연락도 안 됐어. 연락도 안 됐고 막 물어봐가 통화해가지고 이제 조련하시는 분을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라.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걔네들 좀 훈련 받으니까 좀 나아졌어요. 하고 요즘에는 이제 좀 덜 짖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또 그 전집 분은 이사 가시고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이제 그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인 거야. 어느 날 내가 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집 그 빌라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있으면 그 뒤쪽에 어느 날 보니까 고양이 밥이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누가 하는 거야? 그 남의 집 주차장에다 했는데 그분 우리 바로 앞집이 하는 거야. 네, 그분들이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캣맘이라고 그러죠. 캣맘. 고양이 사료나 이런 게 이제 차 뒤쪽에 보면 딱 해놨어요. 우리 녹음실 있는 이 동네에도 그런 분 한 분. 있죠.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하고 계시니까 동물을 좋아하는 분인 거야. 다행히도. 근데 그런 분이 고양이만 이뻐하고 또 개를 싫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별 얘기가 없으시고 우리 강아지들도 요즘에는 이제 적응이 돼서 이제는 이제 막 짓구르질 않는데, 그러니까 이사 갈 때도 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강아지가 그다음에 기왕이면
강아지가 좀 산책하기 좋은 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공원 같은 데가 강아지가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좀 근처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강아지가 오늘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 강아지가 이제 그 뭐지 그 항문 옆에 이렇게 그 염증이 생겼어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가 있는데 무슨 항문낭 뭐 항문낭이 그거예요. 그게 2개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양쪽에 달려 있어요. 항문 옆에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저도 막 이거 사건이 터지니까 알게 된 건데 뭐냐면은 그게 그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산책을 자주 하거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영역 표시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분비되고 뼈 있는 고기를 많이 먹고 그러면 이제 그게 염증이 안 생기는데 보통 요즘에 집에만 있는 강아지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게 그 전조 증상이 뭐냐면 예전에는 저는 강아지가 볼일을 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닥에 항문을 쫙 끌어요. 그래서 저는 분비물이 덜 닦여서 닦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가려움증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긁지 않고 그러니까 바닥에 미끄럼 타듯이 쭉 밀고 댕겨요. 네, 그래서 나는 그 덜 닦여서 닦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그 전조 증상인 거야. 예. 네, 염증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딱 보니까 한쪽이 확 부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강아지 뭐 혈액 검사다 뭐 전체적으로 한번 싹 하고 뭔가 그 비싸요. 뭔가 뒤통수 맞은 것 같아. 왜냐면 눈탱이 맞은 거 눈탱이 맞았어요. 그 12만 원인가 그러더라. 그거 검사만 해도. 그러니까 피 검사. 강아지 뭐 검사하는 게 12만 원? 피 검사만 하지. 사람보다 더 비싸. 근데 그 아저씨가 일단 의사 선생님이니까 하는데 강아지가 아프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또 딴 데 이상 있나 해서 그냥 자주 그동안 못 데리고 오는 것도 미안하고 하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했더니 12만 원짜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검사가 20분 만에 끝나요. 결국에는 별 이상 없습니다. 끝이야. 강아지도 그래요? 앞에다 대놓고 사람 앞에 강아지 동물 앞에다 대놓고 네. 뭐 8만 원짜리 할래요? 12만 원짜리 할래요? 그래요? 그렇게 하죠. 있어요. 앞에다 네. 딱 대놓고. 근데 걔는 못 알아듣잖아요. 어차피 네. 내가 알아듣는 거죠. 네. 앞에서 얘기하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저는 있습니다. 애 낳을 때 네. 사람 누워서 팍 나오는데 닌겔 맞히자고 그랬는데 8만 원짜리 있고 15만 원짜리인데 뭘로 맞출래요? 사람 누워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15만 원은 안 된대. 그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정말 이렇게 갑자기 정말 병원에서 진짜 실수하는 거다. 실수 다 그렇게 해요. 작전이에요. 네, 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해요. 건 안 되지. 고지를 해야 된대. 자기네 말로는 나쁜 거지. 고지를 해야 된대.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 누워 있는데 옆에다 대놓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는 이제 개 멍멍이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 피를 이제 뽑고 근데 강아지가 신기한 게 병원에 딱 가면 얌전해져요. 원래 애가 사람이 못 만지거든요. 하도 난리 쳐가지고 그리고 다른 강아지랑 못 어울려요. 서로 막 지저대서. 근데 병원 가니까 꼬리가 탁 내려가. 꼬리가 말려 있어. 근데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애들이 다 순해져. 꼬리가 다 말려 있어요. 다 순해져. 병원 냄새라는 게 맞아요. 그 얘기하는 내가 그래 물어봤어요. 거기 분한테 아니 왜 이렇게 병원에 오니까 애들이 얌전해지냐 그랬더니 얘네가 후각이 민감한데 병원 냄새로 안 되는 거야. 여기가. 확 쫄은 거네요. 네. 분위기로 아는 거예요. 야, 다 애들이랑 똑같네. 네. 그래서 딱 그 상태에서 이제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치료 방법이 보니까 또 2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수술하면서 아예 하나를 띄어버리고 2개가 달려 있는데 양쪽에 하나를 아예 그러니까 띄어버리는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연고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분은 이제 그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연고 바르는 방법이. 그냥 수술 얘기만밖에 안 하더라고요. 하고 나 수술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애랑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야 우리 너 어디가 안 좋아? 그랬더니 거기 항문 옆에가 지금 부었다 그랬더니 암컷이야 수컷이야 암컷이야 자구감이라는 거예요. 자구감. 자기 강아지도 그래서 죽었다는 거야. 1년 진짜? 살다가. 그래서 야 그러면 수컷은 전립선암도 있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대. 자기가 암컷만 해가지고. 유방암도 있고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동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암인가 하고 걔는 겁을 먹은 거야. 걔가 통화를 해가지고. 이게 암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안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이거 그겁니다. 뭐 항문 낭염증 그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놓였잖아요. 거기서 놓이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수술하고 하려고 이제 날짜 잡고, 그다음에 약 받아와서 이제 항생제 좀 이틀 동안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고, 그러니까 약 먹이기도 어렵거든. 한 마리 있어요? 두 마리. 두 마리. 네. 근데 다른 애도 근데 이거 끌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걔도 이제 조만간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이게 산책 딱 보는데 산책을 많이 안 할 때 그런다고 하니까 딱 찔리잖아요. 뭔가. 이리님이 내가. 처음 데리고 온 거예요. 처음에 꼬물이서부터 시작해서. 네, 새끼를 데리고 왔는데 걔가 새끼를 낳았어요. 갖고 이제 집에 이제 강아지가 두 마리인 거예요. 현재는. 엄마랑 엄마하고 엄마랑 아들이 자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이사 갈 때도 이 개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도 지내기 좋은 장소를 찾아야겠구나. 얘네들이 이제 워낙 이제 분리불안증이 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도 하나 딱 들어서 일단 다음에 이사 갈 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을 막 진짜 막 난 4개짜리를 얻어야 되니까 요즘 빌라도 방 4개짜리가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강아지 방 따로 해주려고? 아니 난 그건 아닌데 엄마, 형, 이리 씨, 네.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까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 그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을 하나 갖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있어야겠네. 그런 공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조건을 다 맞춰서 이사를 가려니 게다가 우리 형이 직장을 마포로 다니니까 마포 주변에다가 또 얻어야 되니까 너무 요구사항이 많은 거야. 이사 한번 가려다 보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파요. 마용성 완전히 뜨는 곳인데 마포. 네. 12억만 있으면 되겠네요. 예. 종부세 대상. 예. 근데 이제 자금 출처 확인. 대출은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 9억짜리 집이 없기 때문에. 대출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사 가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저도 뭐 자식이 없는데 이런 걸로 고민하지만 자식 있는 분들은 뭐 학교도 따져야 되고 그죠? 맞아. 뭐 어른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또 이제 병원이 가까이 있나도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제가 차가 있으니까 또 빌라가 주차 시설이 안 좋거든요, 사실은. 야, 주차도 정말 싸움이 많이 나고 네. 정말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불편해하고 너무 그럼요. 미안해하더라고요. 진짜 빌라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빌라가 왜냐면 주차장이 차가 이렇게 앞뒤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아파트처럼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앞에를 다른 차가 막아놓게 주차하는 데가 있어요. 새벽 3시에도 불러갖고 차 빼달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면 차라리 관리소장을 둬야 되는 데야. 그럴 거면. 그러면 그분이 차만 빼주는 분이 한 명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 빌라들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빌라에 계신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게 위치도 아니고 냉난방도 아니고 소음도 아니고 주차래요. 주차 때문에 미쳐버린대요. 네. 주차가 제일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그 집 근처에 공용 주차가 넓은 데가 있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다 맞춰서 이사 가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파서 잠깐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집 생각하다가 일단 수도 일단 몇 달간은 그냥 편하게 있어야겠다 하고 일단 수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집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후배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이제 MBN에서 같이 개그했던 동생인데, 이름이 이제 이명백이에요. 근데 이 명백인데 가명이 아니라 본명이에요. 명백인데 이 친구가 MBN에서 나랑 개그했던 역할이 이명박이에요. 근데 말랐어. 마르고 얼굴도 비슷해 분장해가지고 그때 기억나거든요. 그때 홍준표로 내가 홍준표 역할 했을 때요. 진짜. 앵그리 이거 할 때고 그 친구가 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명백이다. 자, 오늘 박수 많이 쳐주시면 끝나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선물도 많이 나눠드릴게요. 박수 막 친단 말 관객들이.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새빨간 거짓말.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이걸로 한번 터뜨리고 나서 이제 뭐 하다가 이제 홍준표 내가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식당에서 일하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그때 개그 했던 건데. 참 그때가 좋았는데. 개그맨들이 개그를 하는. 지금은 정치인들이 개그를 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걔랑 이제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또 이 친구 딱 그건 거야. 딱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선배님 뭐 잘 지내시죠? 오래간만에 연락 온 거 보니까 결혼을 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래? 뭐 신부 뭐 사진 뭐 보냈어요. 그래서 야 신부님이 이쁘다. 괜찮다. 스타일이 아주 괜찮다. 그랬더니 네 선배님 게다가 이 친구가 집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여자분이 집이 있대. 그래서 완벽하네. 그거를 자랑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아니 보통은 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남자들은 네. 조건이 하나잖아요. 뭐 여자랑 뭐 서로 미팅을 할 때 여자한테 물어본대요. 뭐 직업이 뭐냐, 뭐 어디 사냐, 여자는 이렇게 물어보고 남자는 오르지 않아 예쁘냐 이것만 물어본다는데 집 있는 건 무슨 상관이야? 아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왜냐면 이제 여자분도 예.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아 남자도 이제 그런 재산에 대해서 여자의 재산에 그러니까 이제 대해서 따진다. 그게 꼭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만나고 보니 집이 있는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집 있는 애를 만나야지 하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내가 들은 얘기 중에서는 되게 신선했던 그러니까 애가 왜냐면 자기는 모아놓은 게 별로 없었는데 여자친구가 집이 있어 너무 다행이다고 갖고 이제 바로 왜냐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야 너 다 집하고 다 얻었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있고 인상이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그날 거기 이제 결혼식에서 보면서도 이제 또 집이 있는 여성분을 만나면 참 편하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애가 혼수 장만하고 여자친구가 집을 장만하게 했는데. 그분도 대단하시다. 안 물려받고 이렇게 혼자.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냐면 이제 서로 좋아하니까 이제 입장이 뭐 바뀐 거 남녀가 보통 결혼할 때 하는 게 바뀐 거죠. 근데 문제 없죠. 왜냐면 결혼한다고 해서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 이 새끼 하고 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잘 살려 인상이 좋아서 잘 살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집을 이렇게 얘기 딱 하면서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 집에 한번 불이 났다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기 예전에 어머니가 집이 있었거든요. 저기 수동면에 빌라 있었어요. 수동면이 어디예요? 수동면 저기 남양주에서 좀 더 들어가야 돼요. 남양주. 공기 좋은 동네 진짜 완전 산 속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원래 그 세입자 분께서 집을 불을 낸 거예요. 왜요? 추워서? 거기다 세를 줬는데 그분이 불을 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진짜? 멘붕이 온 거, 멘붕이 엄마랑 막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이거 막 아니 그걸 몇 번이나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이래서 기분이 나 돈 없어요. 뭐 올라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막 이거 어떻게 나 그냥 깜빡이 늦든 마음대로 하세요. 배짜라고 하면 더 힘든 거야. 미쳐버리겠다. 알죠? 근데 이제 그러진 않고 다행히 뭐냐면 화재보험을 든 거예요. 레알? 그분이? 우리 집도 안 들었는데 그분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화재보험에서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이 싹 탔어요. 갖고 싹 타니까 리모델링? 전기부터 다 해야 돼. 맞아. 전기, 도배, 페인트 칠 그리고 불났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도 페인트 칠도 다 해야 돼. 거의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는데. 하고 또 게다가 또 뭐냐면 물을 뿌렸잖아. 우리 집 4층인데 3층에 도배지가 떨어지는 거야. 물이 차가지고. 3층 또 도배 새로 물어야 되고. 무조건 위층에서 물어야 요 모든 거를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화재보험에서 이제 다 이제 해준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돈 진짜 많이 들어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하면 몇천 원 쓴 거죠 그분들도.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그나마 이제 그 동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뭐 이것만 하고 끝났지만 변상만 하고 끝났지만 진짜 또 막 성질 더러운 집들 만나면 이걸로 인해서 집값 떨어진 것도 모르고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사실 머리 아파지는 건데 그리고 나서 그때 집에 화재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와서 지금 우리 집 전세 살고 있지만 여기서 들려고 했지만 안 들었죠. 뭐야? 나는 불을 안 중요한지만 알고선 안 들었어. 근데 불을 안 낼 대신에 뭐냐? 내가 왜 하나는 대신 하나 했어요. 뭐냐 했냐면 나는 낼 일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가 문제야. 엄마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정말 이건 하나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가스 타이머 있어요. 15,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꼭 달아주세요. 그거 다 달았어요. 완전 편하지 않아요? 15,000원은 아니더라고. 나 45,000원인가 5만 원 얼마 했는데 킥킥킥킥킥 하면서 또 눈탱이 맞은 거야. 오늘 하루에 몇 번을 맞는 거야. 근데 그거는 10만 원이 넘어도 할만해요. 진짜 제가 달아봤고 앵콜킴 TV에 들어오시면 제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걸 다른 게 나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자동으로 딱 타이머가 돼요. 30분 세팅이 보통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누르면 이제 가스가 들어와요. 그리고 30분 되면 자동으로 딱 닫혀. 그러니까 누가 깜빡하고 나가도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진짜 꼭 하세요. 이거는 어른들 사시는데 무조건 잘해요. 내가 왜냐면 나는
어머니가 한 두세 번을 예. 나 자고 있는데 어. 아침에 뿌예 하얀 거야. 그런 일 많지 않나? 하에서 일어나. 곰탕 끓이고 설렁탕 끓이고. 그러니까 하얘서 그래서 뭐야 이거 하고 근데 꼭 나 혼자 자고 있을 때 막 그러더라. 그래서 우연일까? 나한테 혹시 내가 모르는 보험이 있나 의심을 두 번을 하다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 해서 그걸 달아놨더니 너무 편해서 좋아요. 혹시 이제 어른들 혼자 사시는 집이라던가 아니면 좀 건망증 심하신 분들 그리고 또 요즘에 젊은 분들도 유튜브나 이런 거에 하도 정신 팔려가지고 예, 맞아요. 뭐 잊어버리고 나가버리는 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설치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계란 삶아놓고 예. 갑자기 무슨 스파게티 먹겠다고 나갔는데 한 2시간 있다 왔거든요. 계란이 삶다 못해 메추리알을 막 하면 되지 않아요? 쪼그라들어가지고 계란이 그 타갖고 온 집안에 냄새가 배기는데 정말 냄새 오래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얘기 뭐 집이란 무엇인가로 해서 뭐 집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집이란 제가 내린 결론은 뭐 이사 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진짜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제가 왜 신경 쓰겠습니까? 이 식구다 보니까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이구나라는 거를 가장의 아픔. 예, 네. 강아지까지도 가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주제는 집이란 무엇인가 맞나요? 네. 처음에 원래 우리가 주제 정할 때 명절 이야기, 명절에 대해서 뭐 집에 간 이야기 뭐 이런 걸로 하다가 주제를 집이란 무엇인가로 잡았는데 처음에 이리님이 이제 그 명절 이야기 할 때 저는 딱 생각나 이걸 해야겠다라고 한 게 있었어요. 네. 제가 그 모처에 점집에 쫓아다닐 때. 네. 점집. 네. 집이네. 집이란 무엇인가? 네. 점집. 그거 다 집이 항상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한 서너 군데를 다녔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좀 오래 다녔어요. 그때 멤버가 있었어요. 저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하나는 귀신을 보는 언니. 또 하나는 모 대기업의 아주 핵심 부서의 부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큰 선생님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서초동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새끼 제자 선생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반백수인데 맨날 이제 자기는 10조를 벌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그 찌라시 비슷한 것 같은데? 풍채도 비슷해요. 근데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막 다니다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람이에요. 너무 사기꾼 같거나 그러면은 좀 그런데 같이 다니는 이제 우리 그 모 대기업의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전 직장에서 같이 다니던 과장님이었거든요. 대기업으로 옮겨가서 부장까지 되고 했는데 사실 스마트 TV 쪽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스마트 TV를 관장하는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럼 삼성이에요?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스마트 TV면 삼성 아니면 LG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때 내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는데 굿하러 갔더니 이분 굿을 이제 부장님 굿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랬거든. 구글신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구글신? 구글에서 연락이 올 거다. 구글하고 협력해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 음성 인식 팀하고 해가지고 그 TV를 한번 만든 적은 있었어요. 연락이 왔네. 그렇게 보긴 했는데 그게 약간 보면서도 계속 미심쩍은 거 있잖아요. 나도 의심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렇게 막 옷 한복 입고 막 이러신 분이 갑자기 구글하고 같이 일해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게 조금 그냥 불러서 그냥 해외 유명한 기업하고 같이 일하게 될 거야.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데 구글하고 이래 실리콘밸리에서 연락 올 거야 이러면은 뭔가 뭐지 이분 의심되는데. 그리고 그 아까 귀신 본다는 언니는 그 집안이 원래 황우석 박사 그 밑에 바로 뭐라 그러지? 애제자 바로 밑에 제자 중에 박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지고 그 황우석 스토리를 다 아는 거야 이 언니가. 그래가지고 다 되게 똑똑한 집안이었는데 이 언니가 8살 때부터 같은 꿈을 꾸는데 나이가 저보다 많으니까 40대 후반까지 계속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 같은 내용의 매일 밤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를 들자면 너무 신기하잖아.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가요? 아니요. 그 꿈이 뭐냐면 아무튼 그 꿈을 들은 사람들이 해석이 다 똑같아. 그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
옥황상제의 딸이었다는 거야, 이 언니가. 그래서 선녀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선녀. 그 옥황상제한테 쫓겨나가지고 계속 땅으로 꺼지는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해석이 어딜 가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신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듣겠네 거야. 그분은. 그래서 이 언니는 항상 손을 미친 듯이 씻고 손 왜요? 씻고 핸드크림 바르고 손 씻고 핸드크림 바르고 이거를 진짜 자주 해요. 왜요? 손에 뭐 묻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강박증이죠. 그런 거 저도 예전에 그 한번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 언니는 잘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근데 같이 있기 좀 무서운 거야. 어떨 때는 우리가 무슨 짓 했냐면 언니랑 나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내가 답답할 때여가지고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오면은 바로 쫓아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가서 그 점집을 뭐 할 거 없나 해가지고 언니랑 거기에 지방이었어요. 또 가서 선생님 옷을 빠는 거야. 그 굿할 때 입는 옷 있잖아요. 네. 그거를 빠는 거야. 둘이 손빨래를 하는 거야. 나는 근데 내가 그걸 왜 해줘요? 집에서도 안 하는 짓이야. 청소하고 남의 집 빨래를 왜 해주는 그걸 거야? 하는 거야. 왜냐면 이런 걸 하면 너네한테 다 복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당 옷이라는 게 사실 누가 신경 써주는 게 아니어가지고 할 때 가면은 그 굿하기 전에 세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정말 잘했다고? 잘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대단해. 옛날 우리 역시 성당 열심히 다니셨던 우리 마차님. 뭘 하면 굿 그냥 세팅을 잘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끝장을 봐. 네. 굿 세팅 굿. 내가 얼마 전에 정말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이게 형사 소송에 걸렸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 8년을 받았어요. 무당인데 8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합격굿을 해준 거야, 아들을. 외국의 명문대에 붙었어. 근데 남편을 공천을 받는다거나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하는 거 그걸 해준다고 해서 공천구까지 해준 거예요. 얼마를 뜯겼는 줄 아세요? 한 1억 넘을 것 같은데 공천 얼마를 뜯겼는 줄 아세요? 1억 넘을 것 같은데 72억을 뜯겼어요. 72억. 이거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게 나온다니까. 72억을 주는 거야. 나 예전에 동네가 TK입니다. 그러니까 나 돈 벌려면 예전에는 검사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무당이 되게 대단하죠. 큰 돈 벌려면. 근데 72억이면은 그냥 그 돈으로 내 말이 이게 이 사람 그 미쳤지. 정도면은 학교를 짓고 그러니까 당을 만들겠네. 그 정도 돈이면 그러겠네요. 그 정도 돈이면 차라리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제가 그래서 방해를 했습니다. 팔도를 다 쫓아다녔거든요. 명절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집에 간다고 뻥치고 강원도, 대구, 팔공산 북한산은 여기서 가까우니까 살을 많이 가지 맞아. 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말고 무슨 일출봉, 성산 일출봉. 그리고 진도 막 이런 계양산 안 가서 계양산은 몰라. 인천에 있는 산이. 거기서도 구슬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 계룡산도 많이 간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점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굿만 전문으로 하는 집을 만드는 거야. 인테리어 굿 전문집. 아니 인테리어. 그래서 그게 약간 옛날 여관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방으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 한 군데가 굿하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이렇게 딱 만들고 그 방 하나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지리산에 그거 많아가지고 야생동물 죽인다고 밤새 이거 징치고 이거 해가지고. 근데 그거 이제 방마다 세팅을 하잖아요. 그림을 붙이고. 상에 꽃을 달고, 꽃을 달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 크기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시간대도 만약에 겹치면 사실 옆방에서 굿하고 있으면 이 방에 들어가서 하기 되게 시끄러워. 아까 그 건물 자체가 다 굿방이에요? 다. 그게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건물 통으로 병원처럼 이렇게 건물 하나가 다 이비는 사주 보는데 무슨 신 산부인과 이렇게 통닭거리 있는 것처럼. 대박이다. 인폼에서도 이제 오늘 사주로 오셨어요? 아니면 신점 보실 건가요? 그게 5층으로 올라가세요. 이거 해주겠네. 아니 굿보는 그러니까 다 무당들이 예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굿만 하는 거야. 점사는 다 자기 집에서 보고. 그러니까 굿만 한다고. 그래서 시스템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과일을 이제 무당들이 다 고르잖아요. 그러면 그 점집으로 바로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으로 몇 호실
온 거다 그러면 그게 다 과일이 다 도착하잖아요. 네. 돼지고기랑 막 이렇게 다 도착하면 그 무당 건물 운영하는 사람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상 위에 세팅을 다 해주는 거야. 야, 아니 무슨 하우스 같다. 야 어. 대단하다. 그래서 그 과일 막 사단 쌓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다 거기서 해줘. 아, 그러니까 다. 야, 아까 어떻게 돈 보면은 좀 그 대단하게 돌잔치 얘기했다. 상차림처럼 어. 해주는 거 상차림 서비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상차림. 그래서 사실 과일을 쌓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보통 아저씨들이 다 하더라고. 아, 그 이쑤시개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아. 과일에 상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걸 어. 잘 안 세우고 이제 과일이 크기가 들쑥날쑥하니까 그렇지, 그걸 잘 이용해서 그거를 하는구나. 어떻게 쌌냐면 밑에 종이컵을 대가지고 종이컵을 사이사이에 껴서 이거 맞추는 거예요. 높이를. 아, 종이컵을 이렇게 얇게 진짜 잘라가지고. 신기한 이야기 듣는다. 정말 대단하다. 아, 신기하다. 야 그래서 한 번은 독서실이네 독서실 한 번은 말하자면. 내가 예. 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돌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터 같은 데 보면은 돌을 네. 막 돌탑? 쌓아놓잖아요. 네, 네. 돌탑.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그렇게까지 쫓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간절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님이랑 그 뭐 10조 개랑 막 해가지고 그날 가서 돌탑을 쌓는데 이게 거기가 원래 절을 새로 짓는다 그래가지고 따라간 데였는데 절 앞에 이제 돌탑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쌓는 게 아니라 돌을 산에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야. 탑을 쌓으라고 한 거야. 아, 그것도 영업 비밀이네. 그래가지고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들 그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힘든 거는 남자들을 좀 시키고 그 다음 원래 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쌓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설악산 이런 데 우리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설악산 생각하잖아요. 백담사 이런 데 가보면 쭉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천에도 이렇게 개천이나 이렇게 그런 강에도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멤버가 10조 귀신 보는 여자 무슨 되게 대기업 부장님. 하니까 너무 웃긴다. 너무 다양한 진짜 거야. 웃긴다. 스펙트럼이. 그리고 뭐 프랑스에서 오는 애 막 이렇게 오니까 아니 어떻게 사실 알게 됐어 진짜. 이렇게 그 4명이 쫓아다니면은 그 전보러 가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한 번씩 오면 다른 손님들한테 자랑거리.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인데. 아,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왔다. 그런 거 멀쩡한 남들이 보면 멀쩡한 것들이 그러고 다닌다고 이제 그랬을 텐데.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절을 짓는다고 한 데가 건물이 너무 허름해가지고 사실 거의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데였는데 원래 식당을 하던 데였는데 이제 그걸 다 치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남자들이 돌탑을 쌓고 나랑 언니랑 이제 거기 와이프도 사실 선녀 뭐 해가지고 부부가 둘 다 점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지고 쫓아가서 이제 셋이 같이 뭘 했냐면 마당 뒤에 있는 장작을 이렇게 들고 이거 있지 수레에 쌓아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를 한 거야. 근데 내가 그걸 프랑스에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숲에 이제 아저씨가 겨울에 뗄 장작을 난로를 쓰니까 그걸 했는데 나는 그거를 좋아했어. 그거 내가 외발 손수레를 잘 끌고 다녔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했던 거라 나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또 가서 한 건데 이거를 산에 가서 다 남이 정리해가지고 온 거를 가지고 오는 거랑 완전 난장판인데 들어가서 정리해가지고 나오는 거랑 완전 게임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힘든 줄을 모르고 나름 그러니까 그때 사냥용으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사냥 갈 때 입으라고 산 고어텍스 패딩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거기 가서 오늘 일을 열심히 하려면 옷을 두텁게 입고 잘 입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입고 그리고 눈 오는 날 산에서 신 부츠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걸 입고 가서 옷을 망쳤나 싶은 되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나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냥 쉬지도 않고. 아니 정말 마차님 되게 황당한. 왜냐면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잘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너무 지금 생각하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잘 됐잖아요. 새날에 이사 아니에요? 걱정이 너무 컸어요. 네. 본부장. 본부장.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되게 근데 그 웃긴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는 되게 답답한데 너 잘 될 거라는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때는 들리지도 않고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겠지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희망을 주긴 하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오방기 뽑는 거. 오방기. 오방기가 뭐예요? 5가지 색깔. 기 이렇게 5개 말아놓고서는
아무거나 하나 뽑아봐. 그러면 딱 뽑으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점치는 거잖아요. 예. 맞아. 그 그래, 박근혜 그때 무슨 맞아 오방색. 그게 오방색. 그거야. 그게 그거예요? 그게 빨강, 파랑, 하얀, 노란, 초록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색깔이 빨간색이야. 아, 근데 좀 나는 그때는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뽑아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거 하나 뽑아서 좋은 게 나오면은 아 나한테 복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타로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뭐, 근데 이제 뭐 뽑아봐. 보통 때는 이제 뽑아봐라고 해서 뽑으면은 되게 나는 좋은 게 나와서 대체적으로 보통 빨간색이나 하얀색이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은 운이 좋은 거고 하얀색은 조상신이 너를 도와준다 약간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신기하게 그렇게 넘어가는 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막 길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뽑는데 너 빨간색 뽑을 거야. 딱 그러면 진짜 빨간색이 나오고 너 그 다음에 뭐 파란색 그렇지. 뽑을 거야. 그럼 파란색이 나오니까. 야바이 아니야 야바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지 네. 조금 더 맞아, 믿음이 맞아.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 쫓아다니는 거야. 빨간색 뽑을 거야. 근데 빨간색 딱 뽑았을 때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이 하면서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 정리를 다 한 거예요. 다 하고 나와서 진짜 그날 서울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뻗은 거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때 끝날 때쯤에 그 이제 막내 선생님이 뭘 태우는데 이게 태우는 거 중에 하나가 불에 날아가가지고 우리가 있던 곳에 신발을 다 태운 거야. 실제로 신발을 태워가지고 근데 신발이 다 탄 게 아니라 사실은 불에 이렇게 불씨가 날아가서 뭐 러닝 슈즈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뽕뽕 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이거 이대로 신고 서울 가면 부정 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걸 또 어떻게 신고 가? 여기서 다 버리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버리고 어떻게 가냐고. 그럼 우리 뭐 신고 가요? 그랬더니 저기서 이제 막내 선생님이 박스를 들고 와. 내가 이걸로 신발을 만들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 박스 안에 신발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신발 만들어준다고. 집신같이? 그래가지고 박스 오려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박스 오려가지고. 아니 야 마차님 대단하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거 모양대로 해가지고 박스에 이렇게 발 밑에 있잖아요. 아니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한 3, 4년 전. 레알? 그리고 위에 이제 발 안 뜯어지려고 테이프로 이렇게 진짜 감았어. 푸나님이 사람 만들었다던데 그게 빈말이 아니었구나. 그때 진짜 맨날 울고 다닐 때였어. 그래가지고 발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럼 누가 봐도 진짜 빈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종로에 가면 그런 아저씨 한 명 있는데 홈레스 그 아저씨 그 뭐야 위에까지는 신문지를 이렇게 멀쩡하게 입고 고어텍스 입고. 여자애가 멀쩡하게 입고 신발은 박스로 이렇게 테이프 감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취재 나오고. 그러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지방에서 양재역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들어가지고 강남역까지 강남역에도 내렸어 이제 내가. 아니 그걸 신고? 아니 그 전에 딴 데서 신발을 살 데가 없었어요? 고속도로 타고 바로 왔으니까. 아니 바로 고속도로 도착한 데가 터미널 근처에 뭐 없었어요? 아니 뭐 내려서 뭐 이것도 아니고 뭐 없었구나. 그게 꼬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멀리도 아니고 계룡산이면은 충청도니까 예. 1시간 2시간밖에 안 걸리고 하긴 뭐 또 약간 좀 그랬어. 그래도 혼자 신는 것도 아니고 뭐 넷이 같이 신고 다니면 뭐 이상하지는 않죠 뭐. 아니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소송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거야. 아 소송.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테이프로 감은 박스 신발을 신고 강남역에 딱 내려서 아무도 안 쳐다보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그런 들 거야. 기분 들죠 그게. 느낌적인 느낌. 바로 강남역 그 밑에 지하상가 들어가가지고 바로 신발을 샀지. 신발 가게 엄청 웃었겠다. 그거. 아니 진짜 내가 생각해 너무 창피해가지고 빨리 신발을 샀는데 그 와중에 아저씨가 나 눈탱이 때린 거지. 또. 나 이게 딱 봐도 호구인데. 왜냐면 이 사람 무조건 뭐라도 사가야 되는 사람이거든. 아니 생각해봐요. 그 멀리서 그걸 신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건 호구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뭐 비싸진 않은데 아무튼 25,000원짜리 운동화를 샀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25,000원 절대 값어치가 아닌 거예요. 아무튼 그걸 사서 신고 그 박스로 만든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고. 알고, 근데 그걸 보관했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의혹을 또 제기합니다. 저는 항상 의심의 음모론 제기자기 때문에 그 신발이 내가 봤을 때는 그 무당분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구멍 났는데. 일부러 자기가 살짝 뿌려. 상관 산에서 혼자 씻고 다니기 이렇게 상관없잖아요. 일부러 구멍 나게 해서 부정 탔어. 하고 봤더니 창고에 막 신발이 막 사이즈별로 다 쌓여 있어 막. 대단한 샤머니즘이 대단하다. 신발 이렇게 사람이
그 영적으로 힘들 땐 이런 데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야, 송사란 게 그러면 이렇게 안 무섭구나. 됩니다. 집이란 무엇인가 해서 오늘 무당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사춘기입니다. 예,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지난주에 저기 그 이리 씨하고 잠깐 만나고 맥주 한잔 했는데 그때 제 얼굴 좀 이렇게 붓던 거 생각 안 나세요? 이리 씨? 네? 그때 저 만났을 때 얼굴 살짝 부었던 거 생각 안 나세요? 맞아, 벗었어요. 예. 예. 그게 맞았어요? 예, 주먹으로 진짜? 아구창하는데 맞아가지고. 진짜? 이 나이에? 예,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어떻게 맞은 게 아니라 뭐지? 이렇게 모임을 간 거예요. 이렇게 막 우리 최대생들만 모임을 갔는데 우리 뭐 구정진하고 할래 아니면 그 전에 할래 막 그런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우리 전설에 이제 8학번 선배가 있어요. 그 누나가 이제 그 핸드볼 꼴리 출신이에요. 진짜 그 누나한테 맞으면 죽어요 진짜. 근데 8학번이니까 얼마 전설의 학번이에요. 우리 그때는 서클이라고 했잖아요. 서클. 근데 그 누나 이름이 뭐냐면 그 저기 경자 누나예요. 장경자 누나. 장경자 누나거든. 진짜 경자인데. 경자년. 예, 그래서 내가 올해가 누나 올해가 경자년이래. 이거는 한 몇 번 하면 웃겼을 텐데 내가 진짜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아. 계속. 맞을만 했네. 계속 내 밑에 후배들 좀 이렇게 올해는 경자년. 누나 경자년 하면서 그 누나가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소주 반 글라스에 반 잔씩 40명한테 받아 먹은 누나예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고 막 그런 누나인데 그 현역 때는 건드리지도 못했죠. 옆에 진짜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 누나 아직도 결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잠깐만 일로 와보래. 그래서 누나 왜? 그러니까 아구창 하나 빡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었던. 갑자기 그 에피소드가 나이 50 먹고 참 아구창 맞고 진짜. 그래서 저기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정책 이런 걸 갖다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집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그 처음에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이제 막노동을 처음 했을 때 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강남역에 새벽 5시 전에 가야 줄을 서면 이제 그 배정을 받거든요. 그럼 집에서 한 4시 정도에 이제 그 일찍 좀 떠나야 되잖아요. 택시 타고 간단 말이에요. 강남역까지. 그러고 나서 택시비가 그때 3,500원, 3,000원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고 그때 3만 원 받았을 때 3,000원에 또 고리를 떼요. 그 에이전시 통해서 하니까. 그리고 그럼 이제 6,000원이 나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3만 원에서 6,000원이 손에 24,000원인데 하루 종일 죽게 일을 하는 거예요. 죽게 진짜. 그래서 꼭 거기서 야 우리 목욕이나 가자. 처음 이제 막노동을 했을 때 목욕까지 해서 목욕 가니까 거기서 그때 그 목욕비가 1,000원인가 1,200원인가 그랬었거든요. 목욕하고 우리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서로 삼겹살 먹고 소주 한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 그래서 집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몸은 개고생하는데 돈 번 거는 하나도 없는 약간 부동산에다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좀 답답한 이런 여기에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제 알아보려고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많이 봤어요. 세금 정책이나 이런 거를.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약간 정말 크레이지 완전히 사이코 같은 사람이 전쟁 이제 다 팔아라.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라, 부동산을 팔아라 갑론을박이 계속 있잖아요. 팔자의 그런 유튜버들이 있고 이유를 쫙 대고 사자의 유튜버들이 있는데 어떤 놈은 팔아야 된다. 왜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망한다 이제. 그래서 집도 팔고 뭐도 다 팔고 달러를 사라.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 미친 놈도 좀 있고. 근데 저희도 약간 보면 그러니까 이민 같은 걸 상담하다가 이제 물어봐요. 이민을 왜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아이 교육 때문에 그렇다, 뭐 환경 때문에 그렇다, 뭐 복지 때문에 그렇다, 뭐 아니면 뭐 지금의 뭐 우리나라가 너무 이래 이만저만해서 싫다. 이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서. 전쟁 나서. 정말 그래요. 전쟁 날 것 같은. 네, 전쟁 날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자기는 미국 시민이 되고 싶대요. 그럼 자기를 저기 지켜줄까봐 그렇게 돼서 꼭 자기는 영주권이나 그걸 따고 싶다고. 그분은 근데 미국 갔다가 또 이민 갈 것 같은데 거기 또 총기가 많으니까 또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또 캐나다로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정말 그 이민 상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별 정말 미친. 예. 아까 그게 비슷한 게 뭐냐면은 그 사이버래 사이비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도 네. 뭘로 많이 이렇게 천혹하냐면 종말론. 네. 그 전쟁. 한국은 전쟁이 나서 위험하니 또 다른 새로운 또 피지라던가 뭐 다른 데다가 그 하나님의 그런 뭐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거기 모여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많이 데려가요. 그 아마겟돈이라는 미간에서. 그 최후의 전쟁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뭔가 그 네. 이야기가 예수님이 한국인이다 그 논리하고 비슷한 거죠. 완전 국뽕의 이제 최고죠.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제 후배 얘기인데요. 걔가 이제 걔도 이제 되게 살이 한 105kg 정도 나갔던 친구인데 나중에 이제 운동으로 정말 복싱을 열심히 해서 마이너스 75까지 시합을 나갔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30kg를 정말 운동 하나로 뺀 의지 한국인인데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정말 한석규 닮았고 정말 목소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생긴 거는 정말 정우성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몸도 핏하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몸도 좋고, 그러니까 뭐 운동도 좀 잘하고. 그런데 이제 약간 지방의 분홍의 아들이에요. 분홍의 아들. 그래서 의료기계, 이렇게 세일즈 이런 걸 하는데 보통 체육관에 이제 남자만 득실득실 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복싱이라는 운동이 얼마나 찌질해요, 정말. 그런데 여자가 한 명이 착 와요. 그러면 이제 모든 운동이 이 체육관의 모든 환경이 그 여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모든 뭐 배려, 모든 배려가 이제 그 여자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뭐 성적인 뭐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줌마가 됐던, 뭐 뚱뚱이가 오던, 마른 애가 오던, 못생긴 애가 오던, 그냥 꽃이야, 꽃. 그러니까 저는 뭐 운동이라고 하기 이제 부끄럽지만 네. 그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쿵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쿵우 도장에 여학생이 없었어요. 네. 근데 여학생이 딱 등장한 날부터 모든 게 다 변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게 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청소 시스템부터 네. 그러니까 그 인사하는 방법 뭐 이런 거가 다 바뀌었어요. 정말 명목상으로 여자 탈의실하고 남자 탈의실이 있었는데 여자 탈의실만 존재를 했던 건데, 여자 탈의실이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정말 깨끗하게.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샤워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이상하게 복싱 체육관의 특징이. 그런데 우리가 온수를 쓰면 저기 안 나와. 그분이 온수를 쓸 때까지 끝까지 안 씻고 있는 거야. 끝까지. 그 바깥에서 귀 기울이다가 샤워 소리가 다 끝났다 그럼 우리가 가서 이제 씻고 막 그러거든요. 정말 옛날에 그 CF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공대 아로미. 공대에서 이제 MT 간다고 하면 복싱 아로미. 정말 그 정도로 우리가 뭐 얘기를 죄송한데 우리끼리 저기 끝나고 운동 끝나고 맥주 한잔 하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예, 한잔 하시죠. 그러면 정말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들 멀쩡해. 회사에서도 인기가 있고 그런 남자인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돼갖고 술 한잔 마시면 집에까지 목마를 태워서 이제 데려다 줍니다. 아니면 집이 좀 멀다 그러면 그 집 앞으로 가, 우리가. 거기서 술을 마시고 위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누가 건드렸다간 뭐 복싱 선수다 7명 모였는데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복싱 다닐만 하네. 네, 정말로.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꽃꽂이 동호회라던가. 그치. 반대로 남자가 없는데 그런 일은 발레. 나 옛날에 성인 발레. 성인 발레 다닐 때 남자 없을 거 아니에요, 성인 발레. 야수님 등치에 남자가 한번 들어오고 갑자기 이렇게 더러운 느낌이 그거 있고 다 누구든지 발레할 자유는 있는 겁니다. 그 쩔쩔이 있고 일단은.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체육관에서 만났어. 네, 체육관에서 만나서. 저는 이제 체육관을 간 지 하도 오래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요즘에 청첩장이라고 종이로 안 만들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왔는데 이제 내가 이제 못 가겠다, 주말에 저기 아이 운동도 있고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봉투만 보냈죠. 봉투만 보내고 이제 끝나고 와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형님 뭐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살기로 했냐? 그러니까 의정부 시청인가 거기에 이제 재수시죠. 재수가 거기서 근무를 한대요. 그래서 너는 어디 살고? 그러니까 노원구로 이사를 갔대요. 노원구로. 근데 거기 상계동이 정말 옛날에 상계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3억이 좀 안 돼. 2억
8천인가 뭐 3억 정도로 잡고 그걸 이제 엄마가 다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1,500만 원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재수 시간 3천만 원 모아서 이제 살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방을 차린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상계동이 뭐 이렇게 대단한 곳이라고. 예? 정말 결혼하는데 3억이 없으면 결혼을 못해.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가 이제 의료기 이제 세일즈를 하는데 3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수령액이. 그다음에 지금 시청에 다니는 공무원 뭐 월급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평생 이렇게 3억까지 해줘서 집을 마련해 줬는데 평생 보통 집이 한 8억에서 9억 정도 하잖아요. 요즘에 서울 시내에서 보통 30평대로 한다면 아파트 예. 아파트 기준으로 그걸 갖다가 만들려면 아무리 탄탄한 직장이라든지 못 만드는 거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얘기잖아요. 중간 소득 20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 이상 직장인의 반 이상이 200만 원의 소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100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벌어서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축을 한다고 해도 1년에 모으는 게 1,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10년 해야 1억 2천이에요.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그러면 초반에 3억짜리를 모으려면 15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30살 첫 직장을 갖고 15년 동안 잘 모아서 모았을 때 그때가 이제 45살에 그쵸. 집을 살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1억 5천씩 모은 사람 둘이 만나야 3억짜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However 저기 뭐야 그 아기가 없었을 때. 그치 아기가 없을 경우. 암울하다. 그러니까 아기까지 생기게 되면은 50년 60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 능력이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을 못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나는 너무 야 너희 부모님도 정말 대단하시네. 어떻게 저기 뭐냐 야 저기 열심히 잘 살라고 앞으로 그랬는데도 그렇게 부모님께서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 친구들이 진짜 맨손으로 집을 살려면 또 15년이 걸리고 똑같은 계산을 해봤어요. 얘네들 집 언제 사? 서울에서 애지간한 30평대 아파트. 그 노원구 말씀하신 그 상계동 이런 데가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거기가 교육 그러니까 대치동처럼 그러겠죠. 잘 돼 있어요. 학원 이렇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얘가 굳이 거기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정부인가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와이프 직장으로 이제 그 로케이션을 잡았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작한 그 신혼부부가 이제 집을 살려면 이렇게 돼버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내 친동생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친동생이 그 언론사에 있어요. 기자는 아니야. 기자 아닙니다. 언론사에 있고 제 씨가 이제 간호사예요. 그럭저럭 저희도 그러니까 엄마가 수진집이라도 해주겠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깨끗한 전셋집을 얻은 거야. 정말 새 아파트에 전셋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옆에서 집을 사라. 좀 더 보태서 근데 이제 고집을 피우고 그 집을 전셋집으로 얻는 순간 2억 그때가 엄마가 2억 5천 정도 대줬거든요. 그 집을 얻는 순간 패가망신을 한 거예요. 영원히 집을 못 사게 된 거예요. 초반에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빨리 샀었어야 되는데 그게 집을 한번 못 사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되게 불행한 얘기인데 애가 없어요. 애가 안 들어 쓰는 거예요. 결혼 15년 차인데. 근데 지금 아직도 전세 살아요. 놓친 거야. 집을 그 결혼한 적이 언제요? 15년 전에. 아우 그때는 만약에 샀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이제 타이밍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람으로 보면 좀 편해요. 집값도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성장기가 있거든요. 성장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만약에 성장기 시즌에 딱 사서 딱 그때부터 만약에 집을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집이 있었으면 그분은 이제 지금 막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만 여러 번 다녔으면. 근데 이제 그때 안 사니까 이제 좀 안정해 갖고 이제 좀 사야겠다 했는데 너무 올라가 있는 거야. 지금 걔 자산이 얼마냐면 전세 보증금 4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만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현금 자산 5천만 원. 5천만 원도 이번에 삼성에다 넣어서 삼성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기분 헤헤 허벌쩍 웃고 다녀요. 그런데 그러면 뭐해? 대신에 애가 없으니까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평생도록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재수 씨도 열심히 이제 간호사로 저기 나름의 그 스페셜리티를 갖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집을 못 사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부동산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다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남동생만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자 그래갖고 네가 내 집을 가져가라.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집을 주려니까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증여세, 양도소득세 뭐 이렇게 내서 한 6,7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집사람이 좀 삐졌죠. 예. 근데 어차피 돈도 좀 많이 남았고 그러고 나서 양도소득세 내려니까 55%인가 56%를 내요. 네. 그 집을 1억에 사서 지금 4억 5천까지 올랐어요. 그럼 3억 5천이 오른 거잖아요. 여기 양도소득세가 55%를 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저기 뭐 꽤 오래됐는데 네. 어차피 그 조정지역 안에 있어갖고 무조건 내야 돼요. 광명 이런 데는 그냥 빨간색이에요, 그냥. 일단은 많이 이래저래 계산을 해봤더니 남한테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생이 집이 없으니까 동생을 주는 게 낫겠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으로 동생도 이제 형 고마워 그래서 덥석 받죠. 받고 이제 뭐 증여세를 얼마만 좀 보태줘라. 그렇게 돼서 내가 한 2,500만 원 정도를 이제 보태주기로 했거든요. 그나마 동생 케이스는 좀 나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집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그 오사춘기님께서 그래서 집을 이렇게 준 케이스잖아요. 보통 이제 형제들 간에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드물다고 어떻게 보죠. 하나 더 하실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요번에 하나 팔고 그다음에 그냥 똘똘한 한 채만 저도 가지려고 그 프로젝트를 좀 세우고 있어요. 네. 그 저한테도 증여를 꼭 동생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증여도 가능하거든요. 꼭 형제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네. 형제 같은 사이잖아. 꼭 나한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알아두시라고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번에 그 증여를 하는데도 약간의 그 트러블이 좀 있어가지고 여하간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동생한테 주자 할 때 그렇게 됐어요. 뭐 누가 들으면 이렇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도 집에서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저는 완전 자수성가를 했거든요. 완전 빵원으로. 그래서 다행인데 사업을 하니까 돈도 이렇게 좀 월급장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버는데 소위 말해서 부인이 간호사예요. 그 남편이 언론사에 다녀. 집을 못 산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그래도 선택의 기회라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근데 그때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였는데 대부분은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살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월세를 어디 동네에다 얻을까? 뭐 고시원을 어디다 얻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훨씬 많고 예전에도 이제 저는 이제 요즘에 PD 수첩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집에 관련된 거 되게 많이 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하고 예전에도 저기 어떤 아이가 이제 저기 명문대를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신촌에 명문대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자취를 해야 되잖아요. 자취방을 이제 막 알아보러 다니는데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부터 해서 월세 주고 뭐 그러니까 우는 거야 같이 엄마랑 딸이랑 같이 울어. 왜냐면 학교 그 좋은 데를 들어갔는데 그 집을 얻어주고 생활비 줄 여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합격해갖고 엄마한테 미안해하고 엄마는 또 못 도와주니까 미안해갖고 둘이 이걸 보면서 진짜 이게 좀 심각하다. 예전에 그 현대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 기숙사 제도를 바꿔야 돼요. 싸게. 정말 전 진짜 그거는 동의해요. 네. 옛날에 현대 아파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었을 때 그 대단했죠. 얼마였는지 아시죠? 얼마였어요? 5천만 원 프리미엄이 붙어서 5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몇 년도인데? 그때 지금 40년 좀 넘었잖아요. 그때 그 대기업 사원의 이제 급여가 한 40만 원 됐어요. 38만 원, 40만 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8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으로 10년에서 12, 13년 정도를 모으면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뭐 자식 낳고 아웅다웅하면서 한 10년 정도 되면 보통 30 정도에 결혼을 했을 때 40살 정도 되면 집을 사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드라마 보면 거의 다 그랬었어요. 막 택시하던 아저씨가 드디어 이제 막 이사 가면서 드디어 우리 집 생겼다고 하면서 막 좋아하고 이게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지금 현대 아파트가 40한 6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빌딩 하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택, 방배동의 저택, 뭐 옛날 청담동이 없었으니까 방배동의 저택, 그다음에 평창동의 저택, 뭐 그다음에 용산의 그 유엔빌리지, 뭐 한남동 이런 데 같이 저택들 있잖아요. 한진 누가 사니, 한화 누가 사니. 그런 데는 우리가 그냥 영화에 나오는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자 좋다 이거예요. 아 집값 그래 46억, 50억 뭐 상관없어요. 자 가격 나간다는데 대신에 조건을 맞춰줘야 돼 정확하게. 예를 들어 예전에 나왔잖아. 이건희 그 삼성 회장님 살던 집 제대로 재산세 안 걷는다고 집에 대한 거 나왔어요. 평수랑 뭐에 비해서 너무 조금 낸다고 나왔단 그렇죠. 말이야. 이런 게 안 걷는 거예요. 관련 공무원들도 안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대로만 걷으면 그렇게 막 무리하게 집값 오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원래 공시지가랑 이거랑 맞춰서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면 되고 OECD 기준으로 거두면 돼요. 그걸 안 했다면 지금도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거를 하면은 1차적으로 해결이 되고.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거부터 제도만 제대로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막 이상하게 뭐 몇 억부터 뭐 머리가 복잡해서 대출 받는 것도 어려워. 이것도 무슨 입시 설명서처럼 뭐가 집 사는 것도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 복잡해졌어요. 집 살 때 저기 부동산에 딱 가면 전직 은행원 출신이 와요. 딱 와서 전직 은행원 출신이 와서 대출 칙칙칙칙 뽑아갖고 주고 뭐 하고 해달라고 자기가 이 사람한테 커미션을 줘. 그러니까 주택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그만큼 복잡해졌는데 원칙이 다 흐트러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DTI나 LTV를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그리고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게 해줬단 말이에요. 전세를 많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대출을 잘 받게.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저 집값 상승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법대로 세금만 그냥 잘 내게 하고 그것만 약속대로만 공시지가 그대로만 적용해서 OECD 기준으로만 받으면 거의 다 저는 잡히지 않을까. 그것도 안 하니까.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집 담보 대출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뭐 그것도 뭐 얘기하자면 이제 뭐 이거 끝날 때까지 이제 못 끝내는데 시간 관계상 뭐 말씀드리면 뭐 지금 이제 저기 대기업에 이제 초봉들이 보통 300만 원 하잖아요. 300만 원 대기업 기준으로 45억이면 150년 모아야 돼요. 옛날에 그 기준으로 해서 초봉 기준으로 해서 15년이면 현대아파트를 샀는데 서울에 있는 지금은 150년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나중에 미분양됐다고 해서 정부 자금만 들어가기만 해봐라 이거만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사업을 하다 망하면 망하게 놔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부 자금으로 뭐 임대로 이거 하면서 자꾸 보호해주지 말고 이런 생각을 괜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시간 관계상 그 주제는 결론은 뭔가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집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4번째 야수 시간입니다. 그 앞 시간에 다들 재밌는 이야기도 심각한 이야기도 다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 정말 다양한 집에서 살아봤던 것 같아요. 정말 노숙부터 길거리에서 자는 것부터 해서 노숙부터 해서 뭐 고층 아파트에 한 뭐 70평짜리 그런 굉장히 고급 아파트 있죠. 그런 데까지 뭐 빌라, 반지하,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뭐 그 35층짜리 고층의 70평 아파트 이런 것까지 다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한 거 삶에 이제 이게 높낮이가 너무 이렇게 편차가 커가지고 참 어떻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고시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고시원에서 살 일이 이제 거의 최근 한 1, 20년 안에는 없다 보니까 뭐 지금은 고시원이 어떻게 뭐 디자인이 돼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간혹 이제 뉴스 매체를 통해서나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손말 TV라는 그 컨텐츠를 만들면서 뭐 이런저런 스튜디오를 렌트를 하면서 다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고정적인 그 스튜디오를 하나 마련하긴 했는데 그 막 2시간 렌트하고 3시간 렌트하는 그런 스튜디오가 되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업자들이 원룸 있죠.
원룸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시간 단위로 렌트를 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알바로 도와주러 오는, 그러니까 뭐 조명이나 촬영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계속 썼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집을.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냥 그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20대 초반 여자아이의 감수성, 이렇게 다 귀엽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그 집이 예뻐서, 특히나 이제 그 촬영용 스튜디오다 보니까 조명을 되게 예쁘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렇게나 사진을 찍어도 다 예쁘게 나온단 말이지. 그런 거 당연히 20대 초반 여자아이들은 다 좋아하니까, 누가 봐도 좋아하는 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이제 고정적인 스튜디오가 필요해가지고 뭐 크로마키라고 하는 거 있죠. 뒤에 초록색 배경 깔아놓고 조명 빵빵 때려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게 필요해가지고 오피스텔을 하나 이제 단기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공간은 그 촬영장으로 쓰고, 이제 작은 방은 그 뭐 장비 넣는 창고용으로 쓰고, 뭐 또 다른 방은 뭐 편집실로 쓰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가 필요했던 이유가 그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게 혼자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그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이제 시간 나는 친구들 선착순으로 이렇게 그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명 장치를 이제 고정으로 해놓고 있으니까 이제 알바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아르바이트가 필요하게 된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마네킹이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카메라 위치를 잡고 구도를 딱 잡으려면 제가 혼자서 가서 앉아서 뭐 세팅하고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4명을 부탁했어요. 그동안 그 아르바이트로 인연이 됐던 친구들. 야, 되게 쉬운 알바겠다. 예, 그래서 앉아만 있어라. 내가 보라는 대로 포인트를 집어주면 거기에 시선을 그쪽으로 주면 된다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조명도 맞추고 막 했어요. 그래서 되게 걔들은 진짜 꿀 알바잖아요. 아무것도 안 앉아만 있다 가는 거니까. 유니클로 알바네. 유니클로 알바. 근데 페이는 일한 만큼 줬거든요. 그래서 뭐 차도 한잔 하고 뭐 이렇게 간식 시켜서 먹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조명하고 이제 카메라 보관해 놓는 그 창고로 쓰는 작은 방이 크기가 넓게 봐도 한 2.5평? 그러니까 이 2평에서 2.5평 정도 되는 넓이의 정말 작은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오피스텔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조그만 방 있잖아요. 네. 그런 방이었는데 그 방을 보고 너무 좋다고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알바생이. 예, 그 방이. 그래서 나는 그냥 의례적인 그냥 예의상 사장님 듣기 좋으라고 예. 하는 그런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난 별 신경을 안 쓰고 이게 뭐 좋다고 그래요 하면서 이제 그냥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방이면 4명이서 살 수 있다는 거야. 2.5평에. 예, 그래서 나는 농담인 줄 알았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홍콩.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자기들 이 4명이 지금 이런 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깐만 다시 컷백 남자애들이. 앉아봐라. 예. 무슨 말이냐 그게. 네. 아니 이 방에서 어떻게 4명이 살 수 있냐. 그러니까 2층 침대 2개를 마주보고 놓고 개인용 짐은 그러니까 최소한으로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한 사람이서 월세를 40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심하게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한 일주일 정도 그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 동네가 그래요? 신촌, 합정. 왜 이렇게 비싼 데서 살아? 야, 그러니까 걔들은 학교 그 근처에 그게 다니는 낫지.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그 마차님도 외국에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외국은 되게 버스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차라리 걸어 다닐 수 있는 학교에 조금 비싼 집을 얻으면 거기 쇼핑센터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맥도날드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데 많이 살긴 살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20대 중후반쯤이 됐을 때 이제 두 번째 벌였던 사업을 완전 쫄딱 말아먹고 한 2주 정도 노숙을 했었어요. 2주 정도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노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꼬라지를 보다 못한 형이 이제 내 사무실에서 자라. 내 사무실에서 자고 그러니까 전화도 받고 하면 월급을 주겠다. 그래서 그 형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2달치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고시원에 산 적이 있어요. 많이 마중물이 됐겠네. 네, 예. 고시원에서 한 3달 정도 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고시원의 느낌은 그러니까 큰 관 있죠. 보통 이렇게 저는 성당 다니면서 그 여름에 무슨 체험 학교 뭐 하면 체험 캠프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때 이제 죽음 뭐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뭐 유서 쓰고 관에 들어가서 누워보고 하는 그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관은 그러니까 고인을 직접 보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고급 관은 커 보이잖아요. 그건 이제 외국의 그 관습에서는 이제 시신보다 관이 훨씬 크게 이제 디자인이 되잖아요. 네. 근데 동양은 겉보기에 관이 커도 그 속은 좁아요. 저도 입관하는 거를 장소인데 봤는데 뭐 관에서 관 뚜껑을 닫았는데 누가 벌떡 일어났다. 이거 그 다음부터 안 믿겨지더라고요. 절대. 그러니까 그 관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례 풍습상 이 관이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되거든요. 지금이야 뭐 장례식장에서 그 병원에서 시신 처리가 되고 바로 이제 그 연구차로 옮겨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길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원래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 관습에서는 맞아요. 예. 이제 장지까지 메고 가잖아요. 메고 가기 때문에 시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관을 굉장히 좁게 짠단 말이죠. 그래서 시신을 꽉 이게 관이 붙잡고 있는 형태로 이제 되기 때문에 되게 좁아요. 그래서 그 제가 큰 관이라고 느꼈던 이유가 그런 느낌 때문이에요. 한 길이가 180도 안 되는 작은 그 간이 침대 같이 있는데 옆으로 한 바퀴만 돌면 바로 땅에 떨어지는 그 좁은 그 침대 있죠. 그 침대 한 칸에다가 그 침대 넓이만한 그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넓이에 길이는 한 180에서 190 정도 되는 길이에 그 발끝 쪽에 책상으로 쓰라고 이제 그 판때기가 하나 그어져 있고 천장에는 이제 옷 걸어 놓으라고 이제 그 봉이 하나 딱 달려 있는 그게 끝. 아니 근데 밥도 준다면서요? 예, 맨밥은 있어요. 그리고 반찬은 자기가 이제 조달. 그래요? 예. 밥하고 김치는 무료로 제공되는. 그러니까 그런 데였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싼 방을 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는 창문이 없는 방이었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밤낮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게 시간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카지노처럼 돼 있는 거예요. 카지노죠. 강제 카지노가 되는 거예요. 카지노는 재미나 있지.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시 방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창문 있는 방으로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 하나가 가격 차이가 나는데 창문 하나가 그 있고 당시 없고가.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한 15만 원을 더 줬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정도 차이는 30만 원씩. 맞아. 네. 거의 10만 원. 네, 제가 정확한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 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개그 코너에서 할 때 창문을 이렇게 크레파스로 이렇게 그려요. 고시원인데 그 겉에다 그리는 거야 창문을.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경험했던 고시원이 그 정도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무슨 뭐 소셜 하우스라 그래가지고 쉐어 하우스, 뭐 공유 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20대나 30대 초반 그 학생이나 직장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일종의 공유 경제, 뭐 공동체 생활 이런 걸 강조해서 디자인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이름만 들었을 때는 좋겠다, 재밌겠다, 그럴싸해 보이죠. 잘 해놨겠지.
그 우리 옛날에 그 봤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남자셋 여자셋. 뭐 네. 응사 그리고 응답하라 뭐 이런 거.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이제 프렌즈 같은 거 보면 거기도 이제 일종의 쉐어하우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겠다. 친구들끼리 또래끼리 그렇게 모여서 살면 재밌겠거니라고만 생각했는데 알바 왔던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원의 다른 이름일 뿐이야. 저는 혼자서 썼기 때문에 큰 관에서 혼자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관에서 4명이 사는 거야. 아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 차이밖에 없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한테 뽑아먹는 그 비용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는 거죠. 우리 그 이번 주에 그 박덕흠 의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 부자인데 부동산 박덕흠 의원 명의로 된 부동산만 295억인가 297억인가 되는 사람인데 종합 부동산세로 1,900만 원을 냈답니다. 그밖에 안 돼요? 아니 이번에 그 뭐지 그 사업자 등록 그 렌트 사업자 있잖아요. 네. 그걸 함으로 해서 이 정말 저는 문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다 그 어그리를 해요. 다 진짜 쌍수를 주고 환영하는데 그거는 가장 패착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패착.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그 사업자 전환하면 뭐 세금 혜택 세금을 혜택 뭐하고 주는 게 아니라 집이- 쏟아주는 거야. 거의 그다음에 90%에서. 집이 많아도 100채가 있든 200채가 있든 다 나 임대 사업 할 거야라고 하면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12채가 있는데 11채를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은 그러니까 한 이게 채. 세금을 안 낸다는 것도 극단적인 표현이고 거의 안 네, 냅니다.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하려고 하던 포커스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295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년에 세금으로 2천만 원을 냈다 칩시다. 그래서 그러면은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 그러면 300억 대비 200만 원을 매월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똑같은 구조로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을 내는 친구라면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최소한 한 60억에서 50억 정도는 갖고 있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네. 근데 그러면은 그 보증금도 없이 매월 40만 원씩 내고 그 작은 방에서 4명과 같이 사는 다른 나를 제외한 3명과 같이 사는 그러면 그 한 방 한 칸을 임대한 그 사람들은 소셜 하우징 뭐 쉐어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그 방 한 칸에서 160만 원의 임대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도대체 청년 주거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그 이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주거든요. 도대체 누가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노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사는 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을 못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거죠. 맞아요. 예, 아닌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그 3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4명이서 사는 건 그거는 주거가 아니라 수용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또 그거 임대사업자들은 그 청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받고 그렇죠. 또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건데 자동차세도 제 차가 이제 거의 10년 됐어요. 아 이번에 얼마 났어요? 자동차세? 한 30만 원 정도 내는데 예. 1년에 한 번 내나? 네, 예, 자, 그러니까 1월에 내면 10% 네, 감면해줘요. 1년에 한 번 내는데 내 차가 대충 이제 따져보면은 이제 한 600, 700 될 것 같아요. 이제 탄지 한 10년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600만 원의 자산이 있는데 1년에 30만. 30을 낸다 치면 6천이 있으면 300이죠. 6억이 있으면 3천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자동차로만 기준으로 보면 저도 6억 있으면 1년에 3천씩 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기준으로 맞는 거잖아요. 집도 6억짜리 내면 3천 내라 그러면 맞습니다. 바로 집값 떨어져요. 예. 근데 차는 치사하게 CC로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집도 그럼 평수로 매기든가 50평 이상 얼마씩 그거 있잖아요. 그 외제차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오지게 비싼데
세금은 예, 싸요. 그렇죠. 예, 세금은 왜냐하면 싼 대신 거죠.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보험료, 수리비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불만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딴 나라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한 20년 차 되면요. 아침에 전화하잖아요. 아침에 전화하면 오후에 대출이 나와요. 그 자리에서. 얼마냐면 그냥 신용대출 한 2억 5천? 2억 이렇게 나와요. 이빨이란다. 맥시멈을 뽑으면. 근데 연예인 큰 인기 없이 20년 생활하고 아침에 네. 전화해서 대출해달라고 물어보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차이가 공무원들이 많아요. 대기업 뭐 이상하지만 대기업 이런 분하고 결혼하든가 공무원끼리 결혼을 많이 해요. 남자도 공무원이야. 이 사람 2억? 이 사람 2억? 단박에 하루에 4,50 빼는 거예요. 그걸로 집 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 조카가 올해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조카한테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항상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는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들을 때마다 절망했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하고 달라진 게 글자 그대로 단 1cm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 제도에 대해서도 느꼈던 그런 어떤 좌절감이 그 고시원처럼 고시원인데 사실은 고시원보다 더 안 좋은 시설인데 쉐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더 안 좋게 사는 그 청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되나, 어떤 제도가 필요한 건가 하는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제가 되더라고요. 생각이 나서 좋은 아이디어. 맞네. 네. 오블리스 노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있잖아요. 네. 원래는 전쟁이 나면 외국은 귀족들 자녀들이 먼저 가서 쌓았습니다. 그렇잖아. 있는 집 자식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어요. 그래서 귀족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단 말이야. 우리나라 똑같은 거야. 9억 이상 아파트 가진 사람들만 아이들이 군대를 가고 9억 밑에는 면제. 바로 난리납니다. 이라크 파병. 아니 그 왜냐면은 오히려 더 빼잖아요. 돈 있는 애들이 군대를 더 한 거. 우리는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서라도 연구를 안 하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나 배가 때- 아픈 게 나 그런 거죠. 때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우리 10년 뒤에 청년이 없어요. 어떻게 살 거야, 걔네들은 청년이 집을. 없어요. 예. 청년이 없고 아이도 없고 모든 사업이 다 그냥 마비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집이란 무엇인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집에 뭐 여러 가지 제도, 심각성, 뭐 집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마 여러분도 올해 이제 뭐 대통령도 뭐 새해에 이제 올해 집값에 대해서 좀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트코인 때처럼 분명한 시그널을 정부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지금 예전에 뭐 2,5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000만 원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시그널을 충분히 많이 줬어요. 저는 더 우려되는 건 뭔지 아세요? 집값이 진짜 떨어지고 났을 때 또 왜 떨어지냐 또 난리 칠 거예요. 분명히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1년 안에 사신 분들은 반성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1년 전부터 계속 시그널을 줬어요. 위험하다고. 그 전에 사신 분들 사실 뭐라고 따질 말이 있지만 최근 1년 안에 사신 분들은 정부 만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정부 비판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20, 30대가 가장 많대.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 왜냐하면 한탕을 노리는 거거든요. 영혼까지 팔아서 집을 산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뭔가 좀 작정하고 대통령이 그 첫날부터 얘기했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그 구매를 하실 분들도 실소유자 위주로 하시고 투기는 절대 좀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가 날아든다 함께 하셨고 유튜브에서 듣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총선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야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우연이라도.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노출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자, 저희는 이제 오늘 집 얘기했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버엔딩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